관객의 취향입니다. Maybe it's time to let the old ways die. Maybe it's time to let the old ways die. It takes a lot to change a man. Hell, it takes a lot to try. Maybe it's time to let the old ways die. 오래된 것들은 사라질 시간입니다. 오래된 것들은 사라질 시간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시도하는 것조차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오래된 것들은 사라질 시간입니다. 스타 탄생이라는 제목과는 달리 이 영화 속 노래 가사는 사라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엘리와 잭슨은 자신들의 결말을 알고 있었을까요? 엘리를 반하게 했던 첫 만남은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잭슨의 예언이었다는 것을. 관객의 취향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얼마 전 개봉한 스타이즈 본의 OST Maybe It's Time의 가사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객의 취향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된 박PD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프닝을 멋지게 읽어주신 저와 함께 방송을 진행해 주실 한 분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야기 나눌 영화는 스타이즈 본입니다. 영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방송 녹음 전에 관객의 취향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통해 사연을 모집했는데요. 사연이 왔습니다. 매우 기쁘네요. 사연이 소개된 분께는 작은 선물을 드리니 앞으로도 사연과 방송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실 주소는 yourtastefilm@gmail.com입니다. yourtastefilm@gmail.com입니다. 저희가 1회는 나만의 스타, 나만 알고 자랑하고 싶은 스타를 소개해달라고 했는데요. 저희에게 온 사연을 하나 김 선생님이 소개해주세요. 구자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실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은데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샤를 아즈나부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샤를 아즈나부르는 가족들이 아르메니아 대학살을 피해 프랑스로 이주하면서 프랑스에서 태어나 자라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의 애수를 담은 애절하고도 낭만적인 목소리와 멜로디로 엄청난 인기를 누린 전설적인 가수입니다. 최근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펼쳐서 지난 9월에는 도쿄에서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10월 1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9월 말에 튀니지를 여행했었는데 거기서 알게 된 친구로부터 부고를 듣게 되어서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의 라이브를 직접 보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제가 체류하던 기간 중 유일하게 비가 와서 저는 하루 종일 그의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바닷가를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의 노래를 처음 알게 된 건 영화 라빠르망을 통해서였습니다. 모니카 벨루치와 뱅상 카셀이 열정을 담아 아름답게 춤을 추던 그 장면에서 흐르던 음악이 바로 샤를 아즈나부르의 레 템프였고요. 아마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래 중 하나는 영화 노팅힐 쉬의 원곡인 뚜레 비사즈 데 라모르가 아닐까 싶어요. 그 밖에도 명곡들이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할 수가 없을 정도네요. 프랑스 식민지를 겪었던 튀니지도 문화적 영향을 받아서 길거리 가판대에서 아즈나부르의 커버 스토리를 실은 프랑스 잡지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TV에서도 그의 부고 소식을 꽤 비중 있게 다루더군요. 그래서 이번 여행을 통해 샤를 아즈나부르가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에
그의 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다음 여행지는 아르메니아가 될 것 같습니다. 와, 자세하게 너무 글을 잘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사연을 읽고 샤를 아즈나부르를 검색해서 곡을 찾아봤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샹송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목이랑 가수를 잘 못 외워요. 그래서 몰랐는데 제가 좋아하는 곡들도 많이 불렀더라고요. 덕분에 오늘 책방에서 오후 내내 들었어요. 방송에서 소개된 노래나 책, 영화들은 정리해서 따로 올려놓을게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우선 영화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스타이즈본이라는 영화는 헐리우드에서 무려 네 번째로 리메이크된 사골국 같은 작품입니다만, 2018년 버전, 올해 버전, 이전 버전이 1976년이기 때문에 지금 주요 관계층에게서는 처음 보는 작품처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의 스토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정상을 달리는 최고의 락스타 잭슨은 술과 마약, 건강까지 거의 모든 것을 잃어가던 시점에 우연히 여주인공인 엘리를 만나게 되고 무명이었던 엘리는 잭슨의 도움으로 점점 스타가 되는 과정을 그린 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영화가 어땠는지 어, 김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브래들리 쿠퍼가 맡은 배역인 잭슨은 최고의 락스타지만 술과 마약에 의존하면서 어렵게 무대를 이어가다가 어, LA에서 엄청 큰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술이 떨어져서 그냥 우연히 어떤 술집에 들러요. 근데 거기가 게이바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게이바에서 공연을 하던 여주인공인 엘리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둘은 첫날 하루를 지새우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첫 만남이 이뤄지던 그 하루가 되게 이 영화에서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뒤에는 사실 엄청난 판타지로 이루어져 있는 스토리인데 그 앞부분이 되게 세밀하고 자세하게 표현됐기 때문에 이게 그 둘이 끝까지 사랑을 지켰으면 하는 관객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것 같거든요. 그 실제로 그 이제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그 브래들리 쿠퍼랑 레이디 가가가 미국에 토크쇼에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 이제 브래들리 쿠퍼가 본인이 이제 연출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했다라는 거를 설명할 때 그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 앞부분에 굉장히 많은 뭐랄까요? 힘을 실었다고 해야 되나? 그 이제 처음 만나고 그다음에 같이 하루를 보내면서 이제 서로에게 호감이 생기는 그 과정을 굉장히 공들여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브래들리 쿠퍼가. 음, 실제로 그래서 이제 관객들이 그거를 음, 의도한 연출대로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보면은 그게 사실 같이 하는 첫 무대에 나오는 곡을 거기서 만든 거잖아요. 어, 그쵸? 그 마트 앞에서. 그쵸? 음, 그 부분이 임팩트가 그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임팩트가 엄청나게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첫 처음에 그 갑자기 가가지고 같이 노래 부를 때. 네, 그쵸. 음, 근데 그 스토리가 그게 소녀나 이렇게 하면서 그 어린 시절에 그 브래들리 쿠퍼 잭슨에게 했던 말을 그 가사로 잠깐 엘리가 만들었던 건데 그게 곡이 돼버렸으니까. 아, 그래서 그 음, 그게 그 거기에서 당장 만든 거였나요? 그쵸.
원래 그 엘리가 알고 있던 곡이 아,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아,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곡을 얘기하면서 그거를 다른 버전, 잭슨의 버전으로도 부르고 엘리의 아, 버전으로도 불러서 결국에 듀엣곡이 돼버린 거죠. 그랬군요. 네. 그리고 저희가 먼저 스토리상으로는 더 먼저 말을 했지만 그래서 잭슨 하룻밤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엘리는 근데 잭슨은 자기의 공연장에 엘리를 초대하잖아요. 거기서부터가 이제 완전한 판타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음, 비행기 전용기를 타고 오게 해서 자신의 공연을 보게 초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저는 좀 그래도 현대적인 캐릭터로 해석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 엘리가 어떤 대스타가 왔는데 신데렐라처럼 한 방에 막 반하지 않고 그냥 하루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캐릭터였던 거예요. 음, 쿨하게. 그러네요. 네. 근데 그런 게 어쨌든 고전적인 부분에서 현대물로 변하면서 좀 각색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오게 되는 과정, 그 결심한 그 전용기를 타는 과정도 거기서 되게 재수탱이 그 팀장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앞부분에도 엘리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행동을 했었는데 엘리가 참고 일한다는 느낌을 줬어요. 관객들은 그걸 느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전용기를 원래는 그 초대를 거부했다가 그 팀장이 한마디 그 또 불편하게 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가게 결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주방 지배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 사람이요. 그래서 관객을 쉽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좀 근데 어색하다고 느꼈는데 왜요? 너무 기분대로 이렇게 행동해 버리니까 엘리가? 제 성향이랑 안 맞아서 그런가요? 네. 안 맞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냥 언제나 그런 거 아닌가요? 언제나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누구 한 명만 나를 건드려줘라, 제발. 그러면 그때 난 그만두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음, 살았던 캐릭터가 아닐까요? 음, 그래서 이제 첫 무대를 둘이 같이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무대 듀엣을 하던 그 무대는 어떠셨나요? 음, 진짜 말 그대로 좀 판타지죠. 그러니까 어 사실 아무리 음악적 천재더라도 그렇게 연습 안 하고 못 해요. 뭐 그 잭슨이 편곡을 뭐 조금 했으니까 뭐 이제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그 주차장에서 흥얼흥얼 대고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번 부르고 갑자기 그런 반주가 있고 편곡이 된 상태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굉장히 판타지를 이제 잘 그냥 이제 약간 물론 이제 그 아티스트들의 뭐 천재성을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연출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좀 비현실적이죠. 그쵸. 근데 이제 그 무대, 거기서부터 이제 공연을 하는 뮤지션들의 공연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되게 좋았던 거는 제가 잠깐 둘이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지만, 무대, 우리는 관객이니까 언제나 우리가 무대를 바라보는 방향이 거의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뮤지션이 관객을 바라보는 시선, 그 시점을 또 카메라로도 잡고 그 뒤에 스탭들, 사실 공연을 준비할 때 엄청나게 많은 스탭들이 투입이 되는데 그 스탭들의 시선에서 뮤지션을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무대의 뒷장면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레이디 가가가 엄청 떨면서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을 그 무대 앞에서 바로 무대에서 카메라를 두고 다 찍었던 게 그게 되게 현장감이 있고 그리고 그 소리들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를 대면은 삑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뒤에서 들을 때는 콘솔에서 듣는 거랑 소리가 또 다르게 들리잖아요. 근데 완전 다르죠. 그런 소리들도 되게 잘 다듬어져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라이브스러운데 라이브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음. 진짜 라이브는 허접하거든요. 그 음. 무대 위의 소리는. 음. 왜냐면 이제 저도 악기를 연주해서 봐서 알지만은 그 악기마다 듣는 소리가 다 달라요. 음. 그러니까 뭐 드럼 치는 사람이 듣는 악기 소리, 뭐 기타 치는 사람이 듣는 그 모니터라고 하죠. 음. 그게 이제 사실 연주자들이 취향별로 이제 이런 악기를 좀 크게 듣고 저런 악기를 좀 작게 듣고 이런 취향이 있기 때문에 음. 사실은 네, 그 무대 위에서 듣는 소리는 진짜 좀 밸런스가 많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관객들이 듣는 소리가 제일 좋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음. 음, 그렇군요. 그 무대를 이제 그가 스타가 되는 과정이 또 현대적으로 각색한 부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스타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 아빠가 그 핸드폰에 그 조회수 얘기를 친구들이랑 막 하는 거. 네. 그런 것도 되게 현대적으로 각색을 하면서 많이 넣었던, 우리가 보통 하루 만에 스타가 되는 일을 어떻게 실감할 수 있냐 하면 이제는 진짜 그냥 유튜브인 것 같거든요. 요새 너무 많이 근데 쓰지 않나? 그런 거? 어떤 거를? 그런 뭐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 갑자기 뭐 인기를 얻는다던가 뭐 이제 일이 잘 풀린다던가 막 그런 거 그쵸.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영화에서도 그걸 차용을 해서 쓴 거겠죠? 그,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들의 사랑이 이제 탄탄대로일 줄 알았는데, 사랑은 둘째치고, 그러니까 엘리가 이제 엄청나게 대스타로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유튜브에 빵 뜬 스타가 되었고, 이제 그 엘리의 스타성을 알아본 다른 프로듀서가 스카웃을 해서 엘리의 가창력을 가지고 팝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하죠. 그런 과정에서 잭슨은 좀 실망을 하고 더 많이 추락을 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거기야말로 진짜 고전적인 것 같은데. 어, 그렇긴 한데, 근데 그 브래들리 쿠퍼가 그 토크쇼에 나와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냥 모든 뮤지션들이 사실은 음악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겪는 그런 과정 아니면은 그런 거라고 이제 본인이 직접 그 연출하면서 얘기도 했고 뭐 되게 현실적으로 그 표현을 했다 생각하죠. 그 뭐 라라랜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주인공이 재즈 피아니스트인데 재즈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친구의 밴드 그 팝 밴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밴드에 들어가서 음. 이제 어쨌든 돈벌이를 하잖아요. 코드 치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이 그 갈등 그러니까 처음에 그 밴드들끼리 모여가지고 합주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아는 음악을 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막 이제 음. 그 전자 기계 전자 소리 그런 음. 전자음악 소리가 나오니까 당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과정들인 거죠. 음. 음.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뭐 어느 예술 분야나 그렇긴 하지만 되게 라이브한 거, 기계로 힘을 빌려서 음악을 만들면은 왜 더 평가절하가 되는 것 같죠? 아무래도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이제 예술 작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약간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뭐 붓터치 하나를 할 때도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특히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난 시간 투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도 하나를 누른다 하더라도 이 어떤 느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그리면서 누를 거냐가 이제 사실은 그 미묘한 감성을 건드리는 건데
이제 컴퓨터 음악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쵸. 뭐 하루에 막 8시간씩 연습 안 해도 소리를 조금 만지고 뭐 이렇게 톤을 조정하고 해서 사실은 사람들의 그냥 감성을 그냥 딱 건드릴 수 있게 됐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랄까 장인 정신 그런 게 좀 이제 사라졌다는 의미에서 조금 뭐랄까 좀 기성세대 아니면은 올드스쿨하는 음악을 한 사람들은 조금 거부감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근 되게 잭슨의 행동이 당연하게 느껴지면서도 너무 고전적이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 캐릭터가. 네. 거기서도 그 대사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능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재능을 이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서 그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굉장히 행운인 거다. 음, 그러니까 잭슨은 자신의 음악을 하면서 사실은 본인을 꾸미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음, 왜냐면 자신의 있는 그대로 표현했는데 대중들이 들어줬으니까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나중에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바꿀 이유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본인은 여태까지 자신을 감추면서 음악을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운이 좋게 내가 원하는 감성과 대중들이 원하는 감성이 맞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 대중들이 원하는 감성을 맞추기 위해 내 감성을 이제 바꿔야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했겠죠. 음. 왜냐면 그걸 해본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엘리는 엄청 유연하죠. 현실 감각에 되게 빠르다 그래야 되나? 근데 엘리는 처음부터도 사실은 그런 캐릭터였는데 제가 봤을 땐 잭슨이 엘리를 다르게 생각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첫 만남에서도 엘리는 그거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그 잭슨의 환상에 빠져들지 않았고 이걸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초대도 거절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 감각이 있었던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듀서의 제안에 있어서도 자기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팝스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인물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잭슨은 싱어송라이터만이 진정한 뮤지션인 것처럼 엘리도 그래야 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둘이서 만나는 첫 만남부터 사실은 엘리가 팝스타가 될 거라는 거는 정해져 있던 거 아닙니까? 왜요? 왜냐면 게이바에서 그 부르는 그런 보컬뿐만 아니라 쇼맨십이 너무 좋았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이 잭슨은 이제 음악성만 가지고 이제 승부를 보는 가수라면 사실은 엘리는 어떤 가수가 될 거라는 건 사실은 그 게이바에서 이미 다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잭슨은 진짜 엘리의 모습을 몰랐던 것 같아서. 음, 어렵네요. 뭐죠? 그러면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는 그러고 이제 사랑이 엇갈려가 인생이 엇갈려가면서 사랑도 엇갈려가는 이야기로 가다가 이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결말은 새드 엔딩이죠. 저는 저는 좋았는데 그 엔딩이 네 그런 영화인지 모르고 보신 분들은 좀 약간 실망하셨다고. 원래 러브스토리는 이루어져야 행복하잖아요. 근데 안 이루어져서 실망하셨다고 했거든요. 예전 원작들은 근데 그냥 도망가던데? 아닌가요? 아,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어쨌든 다 실패됐어요. 성공한 사랑은 다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 원작들은 그 70년도 작품도 그렇고 남자 캐릭터가 되게 찌질해요. 엄청 막 질투와 시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되게 추락하는 그런 캐릭터들이거든요. 근데 잭슨은 이 2018년 버전의 잭슨은 좀 그냥 자기 개인사와 맞물려서 그 고통을 자기가 그냥 다 안고 가는 그런 캐릭터로 표현된 것 같아요. 음, 배우 얘기를 좀 해보면
브래들리 쿠퍼랑 레이디 가가는 어땠나요? 저는 사실 레이디 가가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음, 그래서 이제 레이디 가가 노래하는 거는 영화에서 처음 봐. 포커페이스도? 네, 몰라요. 노래 하나도 몰라요. 아, 진짜. 네. 음. 근데 그 첫인상은 스칼렛 요한슨과 목소리가 상당히 비슷하다. 아, 그쵸. 약간 굵고, 뭐, 그렇긴 하죠. 네, 약간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첫인상이었고. 근데 이제 저도 레이디 가가 이제 뭐 기사로만 접하게 해가지고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영어에서 표현된 것처럼 그냥 팝스타 뭐 이렇게 뭐 음, 그런 노래만 하는 쇼맨십이 가수 강한 그런 가수인 줄 퍼포먼스적인 가수. 알았는데 상당히 내공이 있더라. 그래서 캐스팅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캐스팅을 할 때 이제 그 캐스팅의 비열 아십니까? 어떤 거죠? 그 브래들리 쿠퍼가 그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음, 행오버 2를 찍는 중인가? 찍고 나선가 암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그 이후부터 좀 이제 암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자선 사업 같은 거를 이제 브래들리 쿠퍼가 하는데 어 레이디 가가가 하루는 무슨 암 자선 콘서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네. 거기에 가서 라병 로즈를 부른 거예요. 아, 근데 거기에 관객 중에 브래들리 쿠퍼가 있었던 아, 거야. 몰랐네요. 네. 그래서 이제 브래들리 쿠퍼가 그걸 보고 이제 점지를 한 거지. 아,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바로 그 레이디 가가가 연락처를 안 한 다음에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어, 바로 레이디 가가 집으로 찾아갔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레이디 가가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데 그냥 둘이서 그냥 너무 급격하게 친해져 버린 거야. 어, 그래서 뭐 파스타 데워 먹고 뭐 그랬다 그러던데. 어, 그래서 그 브래들리 쿠퍼가 요리를 잘한대요 또. 아, 그래서 파스타 데피고 있으면은 레이디 가가 이제 뭐 악보 뽑아가지고 이제 뭐 노래 부를 준비하고 했는데 이제 브래들리 쿠퍼가 이제 레이디 가가한테 노래나 부르자 해가지고 노래를 불렀나 봐요. 어, 근데 이제 브래들리 쿠퍼가 노래를 너무 잘하더래. 네. 그래서 같이 하게 됐대요. 아, 브래드리 쿠퍼가 노래 잘해서? 어, 요리도 잘하겠죠. 더 셰프 그 영화 요리사로도 나왔잖아요. 그치 그 잘해서 찍었나 봐. 근데 이제 앨런 쇼에서 나왔는데 앨런도 엄청 요리 잘한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아, 유명한가 보네요. 유명한 거예요. 아, 음, 그런 일화가 있었군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레이디 가가 노래는 많이 들어봤는데 무대를 무대를 무대도 많이 봤어요. 유튜브로. 근데 생얼을 본 적이 없어요. 음, 내추럴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 스타이즈 본 예고편을 보고 되게 특이하게 생긴 여배우네? 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누군지 모르고. 근데 마지막에 그 레이디 가가라는 자막이 뜨고 나서 아, 레이디 가가가 출연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지금 사실 되게 잘 되고 있는데 잘 됐고 이제 거의 끝물이긴 하지만 잘 됐는데 이렇게 잘 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선택한 거였거든요. 많이 안 볼 것 같아서 아 보게 하려고. 근데 잘 돼가지고. 마지막에 임팩트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제 입소문이 금방 탔겠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에서 음악 영화가 실패하기가 이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잘 먹히는 코드가 돼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브래들리 쿠퍼는 어떠셨어요? 이게 연출도 하고 배우도 했잖아요. 저는 이제 좀 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브래들리 쿠퍼의 재발견이다. 음, 왜냐면은 저는 브래들리 쿠퍼를 처음 본 영화가 행오버거든요. 네. 근데 그, 그 이전에도 사실은 브래들리 쿠퍼가 그 뭐 연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약간 인지도를 얻는 영화가 행오버래요. 음, 이제 행오버에서 그런 약간 망가지는 연기를 보고 해서 이제 그거의 첫인상이 그걸로 먹혀버린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는 사실 찾아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그 약간 우스꽝스러운 이미지가 계속 박혀 있어서 음. 그래서 사실 아메리칸 스나이퍼 볼 때도 조금 몰입이 안 됐어요. 왜냐면 이게 애가 웃는 상이니까 진짜. 네. 사람 죽이는 애인데 이게 웃고 있으니까 좀 안 어울리더라고. 근데 이제 이번에 약간 머리도 기르고 수염이 기르다 보니까 이제 미소가 좀 사라졌잖아요, 입에서. 그쵸. 그래서 조금 뭐랄까 분위기가 많이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인상적이었던 목소리. 네, 근데 목소리 너무 좋아요. 저거 원래 브래들리 쿠퍼 목소리인가? 이게 맞아, 저도 막. 의심을 할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요 준비를 많이 했다 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준비를 되게 많이 했다고 했어요. 그 원래 브래들리 쿠퍼가 그런 목소리가 아닌데 그 형으로 나오는 배역 그 이제 그 배우가 여기서 캐릭터도 형을 닮고 싶어 하는 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형을 닮고 싶어 하는 그 형의 목소리가 엄청 음, 멋있잖아요. 그분의 목소리를 따라하기 위해서 좀 더 허스키하고 좀 더 중저음으로 만든 것도 있고 이 가수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 1년 넘게 보컬 레슨도 받고 악기 레슨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목을 많이 쓰니까 목이 상하면서 목소리가 좀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상하다기보다는 그 보컬 트레이너랑 연습을 하면서 일부러 옥타브를 좀 내렸대요, 애초에. 음, 목소리 톤 자체를 계속 낮추려고 계속 연습을 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낮추려고 노력을 하면은 목소리가 낮아지나요? 음역대가 넓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아래로든 위로든 음역대는 넓어질 수 있어요. 음. 또 좀 더 목소리 낮추고 싶은데 노력을 하면 되나요? 하면 될걸요? 시간이 문제지.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음악들이 사실 되게 좋잖아요. 그 음악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찾아봤는데 처음에 나오는 오프닝 곡 있잖아요. 그 페스티벌에서 나오는 네네. 그거는 브래들리 쿠퍼가 노래를 아예 만들었다고 하고 이제 음, 본인이 이제 어차피 영화를 연출하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제 음악 영화니까 이제 그 음악가 뮤지션들의 조언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기타리스트 그 이제 그 공연에서 연주하던 사람들이 애초에 이제 그 영화 음악 작업을 한 그 스텝 뮤지션들인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제 첫 곡은 브래들리 쿠퍼가 만들었고 나머지 곡들은 대부분 레이디 가가랑 다른 뮤지션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만들고 맞아요. 애초에 프로듀싱 자체를 전체적으로 레이디 가가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음 그래서 좀 다른 OST 비해서 또 완성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음악이 진짜 너무 좋아요. 약간 이제 그 페스티벌에 먹힐 만한 그런 이제 음악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취향이 크게 갈리지 않는 장르잖아요, 사실은 이제. 음, 그 어쿠스틱 기반의 악기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야외 공연을 할 수 있는 음악들, 그런 그쵸. 음악들이니까 좀 누구나 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로 일부러 이제 선정을 한 것 같고. 곡이 영화에 나온 것보다 엄청 더 사실 많더라고요. OST 앨범을 샀는데, 아, 맞아요. 그 레이디 가가가 뭐 개인적으로 따로 부른 노래들이 좀 뒤쪽에 많더라고요. 맞아요. 어. 편집이 됐을 수도 있고 어쨌든 과정에서 되게 많이 곡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음악들도 다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OST는 발매는 됐으니까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어쨌든 이게 리메이크작이다 보니 사실은 이야기가 좀 고전적이고 이렇게 뭔가 어디서 다 봤던 것 같고 이렇게 뭔가 기시감이 들고 그리고 좀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새롭지 않아서 익숙하지만 좀 유치해 보이는 그런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 영화가 리메이크 될 만한 이유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씨 뿌리기와 씨 거두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씨 뿌리기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어떤 힌트
복선이 될 만한 것들을 깔아놓고 그게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서 점점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맨 처음에 그 우리가 오프닝에서도 말을 했지만 이제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반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브래들리 쿠퍼가 죽잖아요. 그쵸. 잭슨이 죽고 그리고 형 형과의 관계 이런 거 이런 것도 앞에서는 갈등이 일어나는데 뒤에 가서는 사실은 형을 닮고 싶어서 노래를 부르다가 형의 것을 뺏게 됐어. 이런 식으로 또 갈등을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를 받으러 가서 사실은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자살 시도를 했었는데 아빠가 그걸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었다. 아빠는 술에 취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상담사에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마지막에 결말도 결국 어렸을 때 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갈등과 복선이 되는 장치들을 앞에다 다 뿌려놓고 그거를 극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다 해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화를 봤을 때 되게 깔끔하게 끝난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고전적인 문법이지만 우리가 편안하게 이게 30년 만에 리메이크가 돼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매력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떤 걸요? 수미상관이라고. 네. 그래서 네, 끝과 마무리가 좋으면은 네, 뭔가 완성된 느낌이 들죠. 그게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그 어떤 뭐죠? 게? 그 처음에 만나고 나서 집에다가 차 태워서 그 데려다 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엘리가 들어가는데 잭슨이 이제 불러. 아, 그래가지고 뒤돌아보니까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싶었어요. 싶다 해가지고 콧날 보여주잖아요. 네. 그거 이제 죽기 전에 한 번 더 하니까 맞아요. 그게 너무 슬프죠. 수미상관이죠. 그쵸. 네. 이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앞에다가 질러놨던 게 수습이 안 돼요.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영화가 산으로 가. 그런 경우가 또 되게 많거든요. 음.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게 되게 깔끔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 그 마지막 곡이 엘리 혼자 부르는 노래인데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때 연기도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고인을 기린다는 느낌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수준의 연기를 뛰어넘었다는 느낌이 그 장면에서 많이 들었어요. 저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물론 이제 추모 공연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분위기의 음악을 불러야 되겠지만 사실 이제 그 막 지금 막 비욘세처럼 된 거 아닙니까? 그 그죠? 영화상에서는. 근데 이제 그 남편을 추모하기 위해서 완전 아날로그로 돌아온 음, 그런 모습으로 추모 공연을 했잖아요. 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 성악가처럼 또 옷을 입고 나온 다음에 어, 그런 뒤에 깔리는 배경 악기들도 이제 뭐 현악기 반 그다음에 음. 뭐 그런 것도 그냥 눈에 좀 들어왔어요. 장면 사실 근데 엄청 상투적인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한도전에서 따르지 않았나요? 근데 너무 여전히 슬픈 것 같아요. 그 저는 그때 많이 울었거든요. 그때 다 울어야죠. 울라고 그렇게 그 화면 전환하잖아요. 네. 그니까. 울라고 만든 거라서 울기 싫은데 눈물은 나.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연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맞아. 브래들리 쿠퍼가 감독으로서는 데뷔작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 토크쇼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브래들리 쿠퍼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한대요. 얘는 뭐를요? 뭘 해도 잘한다. 왜? 그러니까 뭐 요리를 해도 잘하고 노래도 이번에 너무 아, 맛깔나게 잘 해냈고 어, 그 동시에 감독을 했는데 둘 다 너무 잘한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사실은 뭐 주변 사람들한테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 애초에 만능 제주꾼 뭐 이런 어, 사람이어서 어. 음
어떻게 보면 뭐 예견된 거다. 뭐 어, 나쁘지 않았어요. 막 엄청나게 훌륭하다, 뭐 이런 것도 아니지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비유를 들자면 그 축구 감독계에서는 네.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선수로서 성공도 하고 나중에 감독으로서 감독, 성공하는 사람이 음, 진짜 많이 없어요. 네. 그 두 개를 다 하면은 진짜로 뭐 명예도 없고 뭐 부도 없고 뭐 그런 아, 사람들인데 아. 근데 배우로서의 필모는 사실 막 허접하죠. A급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급으로 나누기 좀 아, 그렇지만. 그러네요. 네. 배우로서 정점을 찍었다는 할 수 없네요. 네, 인지도는 있지만 이게 완전 엄청난 스타다 이런 건 아니었어서 그래서 배우로 더 아니 감독으로 더 이렇게 전향을 빨리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음, 두고 봐야죠. 그래서 네. 근데 확실히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배우가 감독을 하면 그러니까 스토리는 우선 건드리지 않는다고 해도 연출 자체는 되게 좋거든요. 대부분. 왜냐면 배우는 그러니까 배우가 캐릭터가 어떻게 찍혀야 멋있게 찍히고 캐릭터가 잘 사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음, 자기가 카메라 앞에 서봤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서 찍어야 어떻게 등장해야 배우가 멋있게 보이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배우가 연출한 영화들은 되게 찰떡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하정우 배우가 연출하는 영화의 배우들의 캐릭터들도 생각해보면 너무 찰떡 같거든요. 음, 그 스토리가 어떻든가를 떠나서. 그런 게 되게 배우들이 감독을 했을 때의 장점인 것 같아요. 오늘 영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야기할 영화는 집의 시간들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사라지지 않을 마음. 사라지지 않을 마음은 책의 한 부분을 읽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요. 독립 출판물과 영화 관련 도서들을 위주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조은정 작가의 적지 않으면 사라지는 입니다. 23페이지. 당신을 생각해서 더 솔직해져야 한다는 핑계로 오늘도 당신에게 상처를 많이 준 것 같아서 돌아오는 저녁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당신이 참 좋은데 이만큼 가까이 왔던 사람이 없어서 나는 내가 세워둔 경계가 없어지려고 해서 무서워요. 저는 당신이라는 것이 가진 것을 알지 못해요. 내가 뱉는 말의 무게를 당신이 비록 견뎌주길. 당신은 사랑이 참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와중에도 펜을 2번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문장만큼 숨을 참기도 했어요. 당신의 피 속에 가득한 사랑,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당신을 나눠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당신은 내가 모르는 세계에 다녀와서 끝에 맺히고 마는 결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비밀을 말할 때마다 낯설지만 따스한 눈빛으로 날 깔보는 것 같아서 좋아요.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로 만들어버리는 당신이 좋아요. 오늘도 좋은 곳 같이 가줘서 내가 이리저리 끌고 다녀도 다 같이 해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서 이 저녁이 또 괴롭다. 나 잘할게요. 나 못하면 막 혼내줘요. 난 당신의 눈에서 어떤 것도 읽을 수 없으니까. 날 딱하게 여기고 가르쳐줘요. 불쌍해 해줘요. 그리고 제발 버리지 말아줘요. 25페이지. 헤이, 나
내가 연애에 대해 그렇게 아무렇지 않으려 하는 두려운 이유를 조금 알게 되었어. 나는 내면보다 외면의 강대함을 더 좋아하고, 안이 기울어 수장이 될지라도 내 바깥은 너무나도 풍요롭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어. 나는 다른 이들이 보기와는 다르게 나의 밖, 그 좁고 깊은 우물 위로 비치는 먼의 하늘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해. 그래서 그 의미가 되어버릴 연애가 두려워. 그걸 잃게 되면 내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내 초라한 우물이 어떻게 허물어지는지, 나의 안과 밖에 쌓아둔 균형의 댐이 일순간 어떻게 무너져 버리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래. 안국역에서 꽃과 함께 눈빛을 쥐어주던 사람도 사실 무서웠어. 그런 것들. 그 일말의 어떤 망상도 이제 나에게는 즐겁지가 않아. 이 책은 제가 좋아해서 요즘 자주 들여다보는 책인데요. 방송 대본을 준비하다 보니 영화 속 엘리와 잭슨의 러브 스토리와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어요. 엘리와 잭슨의 사랑은 사실 판타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리얼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지만 사랑하면서 괴로우니까요. 사랑하기만 해도 아까운 시간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몰래 서로의 마음의 무게를 재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먼저 상처를 내기도 하고, 그에 비해 초라한 내 자신이 싫기도 하고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그가 밉기도 하잖아요. 오늘은 마음의 무게를 재지 마시고 사랑의 표현을 하시길 바래요.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관객의 취향이었습니다.